11월 5일 이제 미국의 대선이 이제 코앞입니다. 그죠? 미국은 11월 1일일 테니까 대략 한 5일 정도 후면 결과가 나올 텐데, 그죠? 진짜 흥미진진하게 보면 되고, 미국 대선이 코앞에 있고, 코인 투자자들은 지금 매우 힘든 시기를 5개월 이상 겪고 있어요. 그죠? 거의 6개월. 좀 살만해지는가 하고, 이제 업터보 오는 거 하다가 몇몇 코인들, 수익이나 몇몇 개 좀 오르고, 나머지들은 오르고 빼는 걸 반복해서 이제 바닥에 있습니다. 메틱 같은 경우는 아래 내려가 있고, 이게 진짜 힘들죠? 내 코인만 안 오르니까 더 힘들다고 했습니다. 다른 코인이 비트만 가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공부하는 절반의 되돌림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세력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보통 부르는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금융 엘리트들이 늘 우리의 손에 뜨거운 감자를 쥐어줍니다. 뜨거운 감자를 뭐냐? 먹고는 싶어요. 그죠? 근데 너무 뜨거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죠? 뜨거운 감자가 뜻하는 바는 바로 프레임이다. 그래서 우리는 뜨거운 감자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자극적인 소재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손에 쥐어준 이 미국 대선이란 게 바로 뜨거운 감자인데, 우리를 그 두려움의 감옥에 가둔 거다. 바로 프레임 전략인데, 해리스가 되면 코인이 빠질 거다. 해리스가 되면 자꾸 코인이 빠진대요. 그럼 제가 얘기했죠. 트럼프가 돼도 호재 상실로 코인 가격이 빠지려면 빠집니다. 해리스가 됐는데 이제 악재 소멸로 코인 가격 올라도 오르는 거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죠. 그냥 세력이 옷장사인데 거기다가 가격표 지 맘대로 붙이기 나름이라고 했죠.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 코인 가격 오를 것 같고, 해리스가 되면 큰 폭락이 있을 것 같고, 다들 이야기하죠. 이 두려움의 감옥에 우리를 가둔 건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내 투자 마인드가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고리를 걸어둬야 된다. 그래서 강력한 고리는 바로 암호자산은 시대적 방향성이고, 실제 미국 대통령보다 이 세상을 통제하는 BIS나 중앙은행, IMF 등 금융 엘리트들이 통제하는 기관들이죠. 여기가 블랙락이라는 금융 엘리트를 앞세워서 코인을 미래의 부의 바구니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건 팩트죠. BIS가 하는 한국은행 총재해가지고 지금 CBDC 해서 한국이 CBDC 테스트 시작합니다. 그쵸? 한국은행 CBDC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미국하고 머지할 수 있는, 미국하고 연결이 되는 CBDC 플랫폼 사용을 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테스트 해놓고 당연히 미국 주도할 걸로 할 겁니다. 당연한 거고,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하고 있는 건 이렇게 BIS나 블랙락에 해서 코인을 부의 바구니를 만들고 있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 대선이 누가 되냐 마냐는 사실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강력한 고리다. 실제 그들이 하는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진짜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는 코인의 미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미 미래는 코인의 미래의 부의 바구니로 결정되었고, 단지 미 대선은 하나의 무대 연출 장치일 뿐이라는 거다. 자, 그래서 생각해보자. 주식시장의 격언 중에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다라고 하면 바로 불확실성이죠. 시장은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단기간에 급락이 있을 수도 있죠. 저도 모릅니다. 단기간에 급락 안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또한 누구도 모르고 결국 시장은 해리스가 되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는 걸로 이제는 호재만 남았다고 인식해서 또 급발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늘 시장은 이렇습니다. 늘 시장은 다수의 뒤통수를 친다. 그래서 결국 코인의 상승은 돈의 힘, 바로 유동성의 힘에 따라서 올라간다. 결국에 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건 미국 대선은 누구 되느냐 상관없고 결국에 그냥 유동성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미 대선에서 벌써 선거 조작의 얘기들이 아까 트위터에 올라오고 있고, 심슨 만화에서도 미리 예언을 막 하고 있죠. 왜 이럴까? 이러면 결국 우리한테 뜨거운 감자를 쥐어주는 거고, 해리스가 된다면 내전이 발생할 수 있을 만큼 큰 혼란이 찾아올 수도 있죠. 이런 얘기도 이미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슨에서도 저런 해리스가 미리 된다라는 거를 스포를 하고 있고, 저런 선거 기계가 잘 안 눌리는 것도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트럼프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내전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혼란은 누구한테 좋다? 금융 엘리트한테 좋은 거죠. 명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장을 통제하는 그들한테 아주 좋은 기회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때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 결국 세상은 망하지 않죠. 근데 그때 뭐라고 했죠? 세상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다 자산시장 다 폭락하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누구보다 세상이 망하지 않고 통제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돈으로 지배하는 금융 엘리트들, 그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망하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들인 거예요. 우리보다 더 싫어합니다. 우리들 중에 일부는 세상이 망해져서 그냥 다 비슷해지길 원하고, 누구보다 세상이 망하기 원치 않는 건 그들이에요. 세상이 망할 정도로 붕괴되면 그들은 통제력을 잃고 기득권을 잃게 되기 때문에 절대 세상을 망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늘 세상이 망할 것 같은 두려움만을 우리들에게 주는 게 그들이고 실제 누구보다 세상을 잘 컨트롤하고 싶은 게 그들입니다. 요번에 이제 지옥2란 넷플릭스 드라마를 봐도 정부는 대립되는 양쪽 세력이 싸우길 원하죠. 그죠? 그 양쪽을 컨트롤하면서 대중들이 서로 싸우며 분열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들입니다. 똑같습니다. 달러는 수명을 다했고 이제 종이돈이 아닌 새로운 에너지 기반 화폐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되는 건 그냥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다 해야 되는 숙명이고 저 위에 있는 세상을 통제하는 그들은 달러가 수명 붕괴, 세상이 붕괴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소수인 그들은 다수인들한테 잡혀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붕괴되지 않는 새로운 화폐 시스템 넘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해리스가 되거나 트럼프가 되거나 상관없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던 종이돈 다음의 시대를 열어야만 한다. 이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코인 투자 인내 3단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인내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는 인내가 아니라 그냥 고통의 포탄을 그냥 맨몸으로 맞고 있는 존버입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존버, 고통스러워하면서 불에 타면서 존버하는 거. 괴로워. 아침에 눈 떠도 이러와. 업비트 봐도 괴로워. 내 코인만 안 올라 괴로워. 계속해서 괴로워 하는 게 존버입니다. 자, 이게 일단 1단계 존버. 진짜 힘들어도 존버해서 괴로워도 끝까지 존버하면 잘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첫 번째 단계. 어려운 겁니다. 이제 괴로우면서 하는 거. 건강을 잃을 수 있죠. 그쵸? 자, 두 번째는 기다림 플러스 지식 공부를 통해서 확신을 얻어서, 그래서 고통이 좀 덜해요. 지식이 있으니까 이거는 생각은 무조건 올라가는 건데 라고 하면서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서 웬만한 고통의 포탄은 맞아도 견딜 수 있는 벙커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벙커조차 파괴하는 소수의 현명한 투자자들조차 흔드는 시기, 지금입니다. 딱 뭐다? 순환 펌핑으로 수위도 가고 도지도 가는데 이놈의 매틱, 이놈의 리플, 이놈의 아발란체, 이놈의 아비트럼, 이런 애들은 왜 안 갈까? 내 코인, 저 코인 투자했어야 되는데 벙커에 들어와 있는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2단계 사람도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모두가 다 안 오를 때는 2단계 인내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땅코인 먼저 가고 인내하는 사람들조차 힘들어져요. 그게 바로 지금 2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3단계 뭐냐? 이 3단계 여러분들이 진입을 해야 돼요. 기다림 플러스 지식한 공부 플러스 인문학까지, 우리 이제 공부하는 지금 이 토요일마다 하는 인문학, 원리 이해까지, 지혜까지 합쳐지면 바로 신 하는 영역을 넘어서 알매 영역으로 한다. 알매 영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력을 공부해서 중력이 있으니까 내가 넘어지지 않고 땅을 걸을 수 있구나. 그래서 중력을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생각하고 걷는 거를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않잖아요. 애기들은 여러분들이 중력이 있으니까 처음에 이렇게 걸으면 돼. 너 괜찮아, 걸을 수 있어 하면 처음에 두려워도 걷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걷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걷는 걸 믿어서 걷는 게 아니라 알아서 걷는 거죠. 그렇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는 거 여러분들 믿지 않죠? 우리는 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장은 수축했으면 팽창한다. 아까 뭐랬죠? 금융 엘리트들은 모든 세상이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기존의 달러 시스템이 붕괴되니까 뭐다? 새로운 에너지 화폐 시스템인 블록체인으로 앞으로의 돈의 시스템을 바꿔야만 하죠. 세상이 뒤집히지 않아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면 그걸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되나 해리스가 되나 상관없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거 아는 것처럼 코인은 무조건 부의 바구니를 확장하러 다음 수축과 팽창에 따라 확장된다는 걸 알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3단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코인만 안 가도 결국에 다 올라가고 좋은 코인은 특히나 부의 바구니에 숙명을 지녔으니까 올라가겠구나 라고 아는 거죠. 그래서 투자 시장의 불확실성의 영역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지만 이 시장이 부의 바구니가 되는 시대적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의 시총이 지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지금, 특히나 알트코인들, 위기가 아니라 최고의 기회고 고점을 돌파하여 새로운 고점을 계속 갱신할 때만이, 계속 갱신해서 내가 기분이 계속 좋을 때만이 오직 두려워야 되는 시기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죠. 아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제 지혜를 얻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서 2단계의 사람들은 그냥 믿기 때문에, 이게 지식으로만 믿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내가 공부했더니 이렇게. 근데 지혜를 넘어가면, 알의 영역에 도달하면 여러분들이 인문학의 영역에 도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는 게 아니라 알아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은 코인인데 당연히 가치가 올라가겠지. 부의 바구니 확장되겠지. 아직 내 탐욕도 도달 안 했는데
왜 두려워해? 오직 두려운 건 내 탐욕만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3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결국에 세상 이치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 투자는 결국에 세상 이치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소수만 돈 벌고 소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버텨낸 사람만이 돈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의 수익률이 좋은 이유는 뭐다? 모두가 포기했기 때문에 10,000명이 들어와서 10,000명이 내 주머니에서 다 100만 원씩 놓고 나갔기 때문에 그 10명이 10,000명이 놓고 나간 100만 원을 나눠서 갖는 겁니다. 10명이. 그래서 이 시장의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모두가 포기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알민 거예요. 수익률이 왜 높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채권에 투자하면 여러분들이 은행에 투자하잖아요. 은행은 이율 3% 4% 주죠. 모두가 돈을 놓고 나가지 않잖아요. 그냥 모두가 거기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포기하는 사람 없이. 그러니까 수익률이 낮은 거고 3, 4%인 거고 코인에서 10배를 먹으려고 하고 5배, 10배씩 수익 나는 이유는 뭐예요? 모두가 들어와서 돈을 다 놓고 나가기 때문에 그 놓고 나간 돈을 내가 갖는 게 이 게임입니다. 그래서 투자 게임은 소수만을 선발하는 게임이에요. 세상의 모든 성공도 소수만 성공하잖아요. 그죠? 음식점을 해도 맛있는 소수만 잘 되죠? 그건 뭐다? 맛없는 수많은 대들이 장사가 다 잘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한 집에 사람들이 몰려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세상 원리인 거예요. 소수만 그 맛있게 하는 사람이 소수밖에 할 수 없는 이유도 똑같은 경우고 사업을 잘하는 것도 소수고 투자를 잘하는 것도 소수입니다. 그래서 소수를 선발하는 과정은 늘 험난하다. 다수가 포기하는 때까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